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사업팀 송강렬입니다. 환자안전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금일 발표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구홍모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우수사례 발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구홍모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고 보장받아야 될 권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그랬고, 화재의 교통사고가 그랬고, 보건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자 안전 사고들이 그래왔습니다.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실효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 정정현 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을 하였고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설정하여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의료환경 안전하게 만들기를 통해 공모전을 시행하였고 그 공모전에서 환자 안전 우수 사례를 저희가 발굴을 하였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의료기관이 신뢰받고 더 안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두 곳의 영상을 저희가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약 15분간 방영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점은 바로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취합해서 영상 종료 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공모전 우수사례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응대 시 직원보호 시스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끔은 존중받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회의감이 많이 들죠. 한 번은 손등에서만 체열을 해야 하는 환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손등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가늘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얇은 부위로 체열을 해도 많이 부담이 되는 부위였어요. 저는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환자분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계속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눈앞에 눈물이 핑 돌고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존 매뉴얼로는 법적으로나 대응면에서 미비한 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 병원 교직원들이 한뜻으로 서로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각종 법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직원 폭언 폭행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좀 더 체계화된 직원 보호를 위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던 차에 상호 협력을 통한 직원 보호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보호 시스템은 먼저 접점 현장 직원의 FGI로 니즈를 파악하고 사례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TFD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직원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합니다. 다음은 문제 상황을 대응하는 매뉴얼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CS위원회 및 연관부서의 검수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검토가 완료되면 집행부로 보고가 됩니다. 완성된 직원보호 시스템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부서 맞춤형 시뮬레이션 교육 또한 이루어집니다. 대응 프로세스, 폭행 방지 안내문, 대응 매뉴얼에 대한 내용 또한 배포하여 늘 숙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추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원내 폴리시 도입과 시행 중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여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은 의료혁신실 시스템과 비상계획과 그리고 법무팀, 연관된 행정부서, 현장 외래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역할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사전 예방을 위해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 교육을 숙지시키기도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프로세스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법적 조치나 심리 상담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99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사를 하였고요. 외래에는 2007년부터 내려왔으니까 연차 외래에만 한 12년째. 네. 외래가 사실 이렇게 딱 고객분들이 봐도 그렇고 직원들이 봐도 그렇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직원들이 화면만 보고 일을 하고 있고 되게 조용한 곳이 아닌가라고 사실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외래가 딱 환자분들하고 어떤 라포 형성이 되기 전에 그분이 딱 뭔가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분이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 돼서 되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저희 직원이 사실은 진료방에서 좀 액팅아웃을 하던 환자를 말리다가 그 환자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이제 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이제 직원이 그게 되게 충격이 컸던 거였죠. 왜냐면 뭔가 본인의 몸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환자를 말리다가 이렇게 맞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깊게 그때 공감을 못했었어요. 저게 저렇게 충격이 클까? 왜냐면 저는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었던 거고 제가 겪지를 않아가지고 가볍게 사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컸었을 때 좀 더 보듬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랬던 게 기억에 남고 좀 더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네. 오히려 좀 배우신 분들, 이제 좀 직책이 사회적인 좀 신분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아까 이제 직원들을 좀 하찮게 하는 그런 발언, 너 뭐 서울대학교 나왔어부터 시작해서 뭐 몇 학번이야, 그리고 본의 아니기에 안종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사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겉으로는 이제 평온한 척을 하긴 하지만 심장이 굉장히 이제 뛰죠. 그럼 계속 좀 말씀이 거칠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옆에 동료 직원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제 스스로가 좀 그걸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이고 강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꽤 오래가요. 그게 집에 가서까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기분이 개운하지 않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했던 게 하루, 이틀은 갔던 것 같아요. 제일 간호사들이 많이 하는 거는 마음이 맞는 동료와 수다로 푸는 거. 네. 병원의 이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그리고 또 친한 간호사라든지는 다 함께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힘든 일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예. 녹음 대응을 할 때는 사실은 교수님 진료와 관련돼서 좀 불만족스러운 일로 녹음 대응한 사례가 많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고객상담실 김화미입니다. 오늘 제가 진료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교수님의 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부침질하여 직접 가서 맥살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민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오늘 비용에 대해서 교통비와 일회 진료비를 다 보상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관공서와 인터넷과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할 겁니다. 이런 말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 부탁드립니다. 환자들을 무시하고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의 상담이 어려우니 전화를 끊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지고 책상을 이제 내려치거나 또 한 분은 뭐 지팡이로 이제 뭐 때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책상을 내려치면서 이제 그게 위협적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녹음도 하지만 그럴 때는 보안팀까지 사실은 다 연락을 하기 때문에 보안팀에서 지원 나오고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네 직원 보호를 위해서 네. 네, 조직적인 팀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의 각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 발생 시 개인 응대가 아닌 조직적 응대가 원칙이며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역할을 분명히 하여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을 내원하시는 고객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진료 시간에 맞춰서 진료만 보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내원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정말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 다 명단을 보고 다 차트 검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병원에 왜 내원을 하시고 또 내원 진료 전에 사전에 어떤 검사가 있는지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오늘 진료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어떤 검사가 누락이 됐고 어떤 검사를 또 챙겨 드려야 되고 저희들도 또 공부뿐이 아니고 또 고객님들이 또 오셨을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화를 내시기 전에 저희 직원들한테 화내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 고객님들 이제 불편하신 사항 이해하고 도와드리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분 좋게 진료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자 직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분들이 폭언과 폭력에 시달림에도 환자와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려졌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남몰래 울기도 하고 가족한테 짜증도 많이 냈고요. 며칠 동안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원 보호 시스템 아래 직원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한결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지금은 한 직원으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번에 저희 병원에 도입된 직업보호 시스템은 저희 보안 요원에게만 국한된 매뉴얼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출동 전 직원이 증거 수집이나 각종 상황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전 직원이 협력하여 만든 직원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보호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는 저희 직원들도 정중하고 당당하게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존중과 격려로 시작됩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응대 시 직원보호 시스템 영상을 보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태지연 선생님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은 2017년부터 직원보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TFT를 운영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준비를 통해 직원보호 시스템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직원보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워낙 사회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이 이슈화된 만큼 저희 병원도 조금 더 실제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자 응대 시 직원보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문제 상황 발생 시에 조직적인 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혼자만의 개인 대응이 아닌 조직적 차원의 또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한 유기적인 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병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직원과 환자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 직원보호 시스템이 만들어진 후에 직원들의 반응은 혹시 어땠는지? 예. 아무래도 상황별 저희 대응법을 구체화한 저희 문제 상황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뉴얼 제목이 우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정중하게 당당하게인데요. 이렇게 매뉴얼 제목처럼 저희 병원 직원들이 환자 응대 시에 조금 더 정중하고 당당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 그리고 다음 일정 그리고 저희 태전 선생님 긴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태지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공모전 우수 사례 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증진 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원무팀 임주혁입니다. 흔히 치과하면 무서운 곳,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저는 그곳에서 고객들의 작은 불만에서부터 법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 팀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일선 병원들과 공유해보면 어떨지 생각했었습니다. 큰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 없이도 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다양한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증진 사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본원에서 실제로 악성 민원인의 난동행위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요. 폭행을 막았었던 직원은 전치 3주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 계셨던 다른 내원 고객들도 소란행위로 인해 적지 않게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가한 그 민원인의 그 원인이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악성 민원인은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의료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승소한 꼴이 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치과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폭행 사건, 의료인 폭행 사건, 간호사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마 저런 일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까지 모두 해소를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을 믿고 내원한 고객이 상처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도 상처를 받고 폭행을 막았었던 직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까? 병원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는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선 기본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본원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사례, 기타 사소한 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환자들의 불만이
사전 설명 부재에서 혹은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사전 설명 부족은 다시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져서 병원 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각적 포스터를 하나하나 제작해서 부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객들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진보다 의료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내원한다든지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내원한다든지 정보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희 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옆집 아주머니는 20년 동안 틀리하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는데 왜 나는 5년 만에 탈이 났느냐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환자도 있었고요. 어떤 병원은 임플란트 피 한 방울 안 나고 할 수 있다는데 단국대학교 치과병원도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부족한 의료 정보가 잘못된 의료 지식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설명을 강화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사전 설명을 강화를 해서 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미리 하면 설명이지만 나중에 하면 변명이 된다. 사전에 설명드린 일은 실제로 의료관계에 있어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이해와 인정, 화해와 중재로 이어지지만 설명 듣지 못했던 일은 모르는 일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되며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설명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만 변명은 어느 한쪽은 실수나 어떤 과실에 대해서 그 구실을 대야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 특히 폭행 등 악성 민원은 한번 발생이 되면 그 처리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우선 진료에 방해가 되고요. 해당 직원의 인권이 침해가 됩니다. 다른 내용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진료가 지연이 되고 의료기관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내용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악성 민원인들의 행동 유형을 약 5가지 정도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사실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진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곡된 정보,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혹은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제3자에게 드는 정보를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 원인이 정말 사소했습니다. 진료상 큰 문제나 과실이 있기라기보다는 어떤 의료진의 말투나 어감, 제스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이고 우발적이었습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히려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악성 민원인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진료나 시술 결과 불만이 45%를 차지를 했고 진료 지연이 22%, 재증명서로 1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보험 증가로 인해서 재증명 서류 발급 건수가 급증한 것이 기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진료비, 불친절 이런 원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애초에 설명 좀 잘해주지 그랬냐, 미리 좀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냐, 이런 취지의 요구가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나에게 대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하는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폭행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 민원을 한번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안경찰을 배치해달라, 강경 대응해달라, 시설을 개보수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꼽아주었다는 겁니다. 저희 팀은 사전 설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미국 컬러 리서치 연구소 연구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오감 중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라고 해요. 그만큼 시각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내용 고객들의 시각을 자극해 보기로 했고, 필요한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소중한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1차, 2차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환자가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보다 실질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공통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를 대기하는 그 긴 시간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겁니다.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 강화는 사실 의료기관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활용하는 방법, 구두 설명, 기타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기타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의료기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 외에 저희는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하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서로 공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원내에 부착한 포스터들입니다. 저희의 의도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포스터를 일종의 이정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입장을 하는데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맨홈으로 전환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시각적 자료와 혹은 시각적 포스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폭언, 욕설, 협박 이런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적 포스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냐 못 가지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팀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사보험 증가로 인해서 고객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재증명서류 발급을 사보험 상품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혹은 이미 발급된 서류나 진료 기록부를 그 사보험 상품에 맞게 변경해달라거나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일명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는데요. 저희도 관련 포스터를 특별히 양면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응대하고 있는 직원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배치했고요. 다음은 지금 응대하고 있는 환자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문구를 배치를 해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관 사례처럼 진료가 즐길 마음과 매너 모드만 준비되면 되는 아주 심플한 일이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진료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안내해야 될 사항도 너무 많고요. 사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기 때문에 각 전문 진료과별로 의견 조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각 진료과 특성에 맞게, 필요에 맞게 포스터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내과 같은 경우 정말 전문의 수가 부족한 진료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 지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일 앞쪽에 진료 지연에 대한 안내 멘트를 위치시킴으로써 환자분들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치주과 같은 경우에도 수술 파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력사항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사소한 안내 문구지만 이런 안내 문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상당히 컸습니다. 본원에는 11개의 전문 진료 과목과 3개의 진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바나 중요한 사항이 달라서 모든 포스터들은 각 의료진의 의견 조회를 통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의 진료 동선에 맞춰 그때그때 필요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각별히 조금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같은 색상의 톤을 유지하기를 노력했고, 그리고 가급적 통일된 위치에 포스터를 부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과 그림을 사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관심이 정보의 습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겁니다. 어떤 환자분께서는 이 진료과에는 왜 파란색 포스터가 없느냐라고 먼저 저희 쪽에 물어봐 주셨을 때 저희는 사실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포스터의 내용은 기본적인 진료 에티켓 내용에서부터 진료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 기타 불만 처리 절차라든지 병원 이용 전반에 걸쳐서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도 이렇게 게시를 했고요.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도 물론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판이 있는 공간이면 어김없이 저희가 포스터를 부착을 했습니다.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TV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포스터들을 부착을 했을 때 저희가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희 팀원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터가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포스터 부착이 되고 고객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 포스터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고객들이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시각적 포스터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고객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느꼈고 이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기본적인 진료 에티켓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었고 정확한 진료 정보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응답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포스터가 폭행 등 악성 민원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결과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객과 의료진 사이에 서로 존중하기 위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신뢰관계 형성 및 유지라고 꼽아주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과 의료진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그런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보다 고객과 의료진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통되게 준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원 고객들에게 진료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드린 점, 그리고 고객과 의료진 모두 무례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과 고객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장착하는 것이 어떠한 법이나 제도의 개선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 사례를 통해서 일선 병원에서도 시각적인 포스터를 활용을 해서 사전 설명을 강화하고 고객과 보건의료인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병원 차원에서 사소한 것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고객과 보건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보건 의료인 그리고 고객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 그리고 저희 팀원 그리고 저희 병원 임직원 모두가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영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원무팀 권경선 팀장님과 임주혁 선생님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은 무려 7년간의 밀원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셨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미팔군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외국인 환자분들이 내원하고 계신데요. 한 번은 외국인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 경미하지만 환자 안전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환자분의 민원을 끝까지 해결해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 저희가 느꼈던 점은 정말 환자 안전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각적 포스터들을 외국어로 번역해보는 작업도 진행을 했고 환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외국인 환자분들이 정말 필요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 시간은 길고 진료 시간은 짧으니까의 내용은 병원을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뭐 병문을 방문했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시간일 텐데요. 이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한 명의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 혹은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한 명의 환자이고요. 똑같이 진료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중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앞둔 경우에는 좀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하는 행동을 봤더니 벽에 있는 포스터들을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브로셔나 팜플릿 등을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특정 의료기기를 광고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그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정작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부족하거나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루한 대기 시간을 환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전환해보고자 노력을 했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로 현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보완을 해나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병원 내 포스터를 출력물로 위주로 게시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TV나 멀티미디어 기기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한 치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객들이 알기 쉬운 용어나 그림들을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권경선 팀장님, 임주혁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금일 온라인 우수사례 발표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안전 보고학 시스템 포털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안전본부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온라인 우수사례 발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